여러분, 몬테크리스토 백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보기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깊고 또 복잡합니다. 이건요,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하고 무너지고 또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지에 대한 정말 심오한 여정이거든요. 자,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드라마의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. 와, 이 문장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?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다. 기억하고, 계산하고, 준비하는 자가 된다. 바로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.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거대한 서막을 여는 거죠. 자, 그럼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에드몽 당테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.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.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에드몽 당테스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정말 젊고 능력 있고 착한, 그야말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죠. 그런데 뭐가 그를 파괴했을까요? 운명? 아니요. 바로 주변 사람들의 아주 인간적인, 그래서 더 잔인한 감정들이었습니다. 당글라루의 시기, 페르낭의 욕망, 그리고 빌포르의 자기보존. 이 세 가지가 한 순수한 인간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. 그렇게 그는 샤토 디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. 근데 이 감옥은요, 그냥 몸만 가두는 곳이 아니에요. 뭐랄까, 모든 것이 단절되는 곳이죠. 세상과의 연결, 사랑하는 사람들,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실존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말하죠. 이 감옥에서 과거에 순수했던 에드몽 당테스는 사실상 죽은 거라고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때로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? 맞습니다.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아주 위험하고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파리아 신부가 있었죠. 이분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수준이 아니었어요. 거의 창조주에 가깝죠. 보세요. 첫째, 지식을 줍니다. 예술, 과학, 온갖 학문을 가르치죠. 둘째, 통찰력을 줍니다. 네가 왜 여기에 갇히게 됐는지, 누가 너를 배신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, 바로 몬테크리스토 섬의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수단을 줍니다.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, 복수자를 탈생시킨 거예요. 이런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면 있잖아요? 분노, 증오, 파괴하고 싶은 욕망, 이런 것들을 똑바로 마주하는 과정이에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외면하고 살죠. 하지만 당테스는 이 감옥이라는 극한의 공간에서 자기 안에 그 괴물을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순진했던 청년 에드몽 당테스는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. 그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부와 지식, 그리고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. 그의 거대한 복수극, 그 설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. 근데 이 백작의 복수는요, 그냥 찾아가서 해코지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에요.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정교하죠. 한 명씩 볼까요? 페르낭, 그는 명예와 가족을 원했죠? 백작은 정확히 그걸 뺏어갑니다. 당글라르, 돈을 신처럼 숭배했죠?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죠. 그리고 빌포르, 자신의 평판과 가문을 지키려고 당테스를 배신했잖아요. 그의 평판과 가족을 바로 그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. 각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걸 파괴하는 것, 이걸 바로 시적 정의라고 하죠. 정말 무섭지 않나요?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. 나는 섭리의 대리인이다. 옛 연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하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나는 더 이상 너의 옛 연인 에드몽이 아니다. 나는 신의 뜻을 행하는 심판자다.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. 상처 입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정말 소름 돋는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바로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선 자아팽창이라고 불러요.
말 그대로 자아가 너무 부풀어 올라서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인 거죠. 나는 모든 걸 알고 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. 지금 백작이 딱 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. 인간과 신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. 자, 복수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. 원수들은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요. 통쾌해야 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. 승리의 정점에서 백작은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마주하게 되거든요. 악당들은 벌을 받았어요. 복수는 성공했죠. 그런데 왜 마음은 텅 비어버린 걸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부수적 피해 때문입니다. 백작이 일으킨 복수의 불길은요, 딱 목표물만 태우고 끝나지 않았어요. 빌포르의 무고한 아내와 아들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그 불길에 휩쓸려 버렸죠. 그의 계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파멸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. 복수라는 건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. 그 불은 언제나 의도치 않은 곳까지 번져나가 무고한 희생자를 낳게 마련입니다. 하지만 그런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완벽해 보였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차가운 가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옛날에 그 선량했던 청년 에드몽 당테스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하죠. 그 증거가 바로 모렐 가문과 하이데입니다.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모렐 가문은 끝까지 지켜주려 하고 자신이 구해준 하이데에게는 연민과 사랑을 느끼죠.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아, 이 사람이 완전한 복수의 화신, 괴물이 된 건 아니구나. 이 관계들이야말로 그가 복수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와 다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다치자, 생명줄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백작이, 아니 에드몽 당테스가 마침내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, 바로 페르소나입니다.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하잖아요.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건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가면일 겁니다. 복수를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이었죠.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가면이 너무 강력해서 가면 뒤에 있던 에드몽 당테스라는 진짜 얼굴을 거의 잡아먹을 뻔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실존주의적 관점이에요. 백작은 샤토디프라는 물리적인 감옥에선 탈출했죠. 엄청난 돈과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? 사실 그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둬버린 겁니다. 샤토디프보다 더 지독한 존재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.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. 이건 바로 인간의 교만, 즉 휴브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. 나는 섭리의 대리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신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인간이 과연 신처럼 완벽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절대 불가능하죠. 그 오만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더 큰 비극과 파괴를 낳을 뿐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똑똑히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그가 내놓은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. 기다려라. 그리고 희망하라. 이건 절대 복수의 성공을 자축하는 말이 아니에요. 그 반대죠.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진짜 지혜. 바로 인내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결국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은 정말 정의를 원하는가? 아니면 그저 심판자라는 신의 자리를 원하는가? 복수는 분명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강함에 취해 우리 영혼이 잠식당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를 무너뜨리기 전에 어쩌면 우리 자신을 먼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.